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3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이번 주말 또 진행할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이제 7월 말이 되면은 드디어 이제 3년째 또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3년 진행을 하면서 조합 단 2조합만으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7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번 달 우리가 또 9할 적중률도 한번 있었죠. 또 10연승이 살짝 아쉬웠던 구간이 한번 있었었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지금 또 우리가 메이저리그 현재 3연승 구간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또 들어와 있습니다. 저의 두 자릿수 연승, 10연승 이상 기록들에 대한 저의 투명한 기록들도 제 숲TV 방송국에다가 모두 기록해 두었는데 숲TV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제 방송국 들어오셔서 개인 통상 기록 하나하나 전부 다 실제 적중 게시글입니다. 링크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날짜와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실제 달렸던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 데이터표 참여해 보실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카카오톡으로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이렇게 유튜브 댓글창에 제가 오픈 카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문의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유튜브로 바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유튜브 가입하시면 즉시 데이터표 확인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월 단위 또는 뭐 주 단위 끊어서 데이터표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이렇게 생방송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은 숲TV 쪽지함으로 데이터표 일수에 맞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메이저리그 승부 금액업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최근에 진짜 금액업은 했다 하면 정말 올킬 아니면 연승 만들어 드리고 있죠. 현 시점에서 금액업은 5연승 구간이고 5연승 중에서 무려 올킬만 2번입니다. 올킬률이 거의 40%입니다. 그만큼 제가 금액을 올린다라는 거는 그만큼 또 자신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메이저리그 구간에서 또 최근에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3연승에 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최근 또 뭐 후반기 한 5일 정도 진행을 했는데 4일 적중이고요. 오늘 또 메이저리그 4연승 구간은 올킬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겠고 추가적으로 오늘 또 주간 같은 경우에도 아직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또 4일 연속 적중 또 임박했다라는 소식 한 번 더 전달해 드립니다. 부디 뭐 큰 문제 없이 좀 잘 들어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꾸역꾸역 계속 주간도 한번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일단은 흐름은 좋습니다. 흐름도 좋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은 또 미국 축구 끝장 승부가 또 준비가 되어 있죠. 금요일 토요일 둘 다 있습니다. 이번 미국 축구는 이번 주는 그런 만큼 이번 주 한 주 깔끔하게 한번 또 성과 잘 내보고 이번 달 마무리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싱턴과 신시내티 경기부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워싱턴 선발 투수가 마이클 소로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로카 이번 시즌 3승 7패, 방어율 5.1점대고요. 신시 선발 투수가 오늘 닉 로돌로입니다. 이번 시즌 7승 6패, 방어율 3.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두 선수 다 나빼단 선수입니다. 뭐 소로카 같은 경우 워싱턴 선발 투수 마이클 소로코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이즈 자체가 홈 경기에서 좋은 구위값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투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딱히 홈 경기에서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아요. 다만 문제점은 간혹 가다가 자꾸 좀 홈런을 몰아맞는다라는 거. 장타율이 큽니다. 아무래도 구위불방 투수인 만큼 아직까지 애틀랜타 시절 때도 그랬고 완벽하게 좀 구위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좀 아쉽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신시내티 선발 투수 로돌로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만 안 건드리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닉 로돌로의 단점은 이 신시내티 홈구장과 상성이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홈구장에서 주는 불안감인 거지 사실 닉 로돌로가 원정 경기에서 그렇게 흔들리는 경우는 없죠. 이번 시즌 뭐 평균 방어율도 3.3점대인데
원정 방어율이 무려 2점대입니다. 그만큼 확실히 원정 경기에서는 좋아지는 닉 로돌로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 중에 형들아 이런 경기들이 많아요. 원정 경기에서 잘 던지는 이제 투수들이 역배를 받은 경우가 좀 많긴 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도 뭐 어쨌든 오늘 신시내티 경기 아무래도 조금 원정 닉 로돌로가 더 좋은 피칭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겠고요. 뭐 최근에 보시면 그렇게까지 뭐 이제 타선에 있어서도 크게 양쪽 다 부담감이 없는 큰 뭐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신시내티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경기 뭐 신시내티가 조금 타선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득점이 조금 아쉬웠다라고는 합니다만 충분하게 꾸준하게 출루가 잘 되었고 우리 오늘 워싱턴 그 경기 오바를 또 다른 조합으로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양쪽 다 빠따는 나쁘지 않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운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만한 경기다라고 봅니다. 저는 요거 신시내티 일반승 정도만 좀 터치해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바는 언더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쪽 다 투수들이 뭐 그렇게 오늘 불안점이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더까지 신시내티 승과 언더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이애미와 샌디에이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애미 선발 투수가 샌디 알칸타라입니다. 이번 시즌 4승 9패 방어율 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샌디 선발 투수가 딜런 시즈입니다. 이번 시즌 3승 9패 방어율 4.6점대입니다. 홈 어쨌든 알칸타라 그리고 원정 딜런 시즈 마운드만 첫 번째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마이애미를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알칸타라가 뭐 후반기 첫 출발 그리고 전반기 성적들을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믿고 배팅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보면은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는 알칸타라를 계속 홈 경기 한정으로 선발 등판을 시킬 가능성도 높다라고 봐요.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샌디 알칸타라 어쨌든 간에 좋은 값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 선수가 어쨌든 좀 잘 크게 하려면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홈 경기에서 선발 등판을 시키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샌디 알칸타라가 보여줄 수 있는 홈 경기에서의 그 구위 강점 오늘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샌디에고가 그렇다고 해서 뭐 싱커에 그렇게 강점이 있는 팀도 아니기도 하고요. 장타에 대해 있어서도 딱히 그렇게 최근에 많은 좀 장타율을 보여주는 팀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늘 알칸타라가 나름의 좋은 피칭은 보여줄 것 같고 다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 사이즈 자체가 뭔가 무실점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분명히 많은 실점을 동반을 해야 될 그런 피칭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겠고 또 샌디 선발 투수 딜런 시즌은 저는 시즌 원정 경기 안 가져갑니다. 제가 시즌을 가져가는 구간 홈 경기 한정입니다. 그러니까 딜런 시즌가 고점이 진짜 높아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슬라이드에 대한 어떤 강점들 그리고 이제 뭐 100마일짜리 이제 페이스볼에 대한 강점들 모두 다 갖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원정 경기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저는 이거는 마이애미 프랜싱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더반 오바까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형들 샌디에이고 2번 다 잡아드린 거 기억나시죠? 직전 워싱턴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이때 샌디에고 승마헨 그 다음에 어제 경기였죠. 샌디에고 프렌 그러니까 결대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이것도 그냥 결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애미 역배 프렌 그리고 오바 쪽을 조금 더 먼저 볼게요. 자 다음은 애틀랜타랑 샌프란시스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틀 선발 투수가 스트라이더입니다. 이번 시즌 4승 7패 방어율 3.5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제가 형들 직전 경기였죠. 그 양키스 선발 등판이라서 제가 스트라이더에 대한 강점이 지금 뚜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 잘 던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뚜렷해. 포신 페스티벌에 대한 구종 가치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얘가 보면은 스트라이더는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맥스 프리드가 양키스 가서 터져주고 있지만 맥스 프리드이기 전에 스트라이더였습니다. 애틀랜타에서는 그만큼 애틀랜타 1선발이에요. 이 선수는 그만큼 이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포심 구종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이 선수 구종 가치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직전 경기도 양키스전에서 홈 경기였습니다. 6이닝간 무실점을 기록을 했어요. 무려 안타를 딱 3번밖에 맞지 않았습니다. 삼진 8개를 기록을 했죠. 스트라이더가 돌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형들 옛날에 23년도 때였나? 스트라이더 신앙일 때가 있었어. 홈 스트라이더 선발 등판하면은 그냥 눈 가리고 그 스트라이더를 찍을 때가 있었다고. 그만큼 스트라이더는 기본적인 구위값이 올라왔을 때 이 선수에 대한 좀 빛이 좀 발현하는 그런 선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샘플 선발 투수가 오늘 저스틴 벌랜더 형님입니다. 이 형님이 이번 시즌 0승 8패, 방어율 4.99점대인데 뭐 승운이 없었느냐, 득점 지원을 못 받았느냐 아닙니다. 이 형님 혼자서 말아먹고 있는 경기다. WHIP가요. 메이저리그에서 1.5점대, 여기에다가 지금 피 홈런 리스크가 너무나도 큰 선수, 여기에다가 장타율, 원정 장타율이 무려 5할대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안타를 맞으면 두 개 중에 한 개는 홈런 내지 장타라는 거야. 뭐 그만큼 홈런에 대한 불안감들. 지금 애틀랜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1번부터 9번까지가 전부 다 홈런 타선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애틀랜타는 웬만하면은 이제 뭐랄까요, 홈 경기에서 반대팀을 찍긴 좀 어려운 현재 지금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가 최근에 좀 길었던 연패를 간만에 다득점으로 조금 탈출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애틀랜타가 충분히 오늘 좋은 파괴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만에 하나 오늘 경기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제처럼 어느 정도 마운드에서 커버는 충분해 보인다라는 생각. 이런저런 부분에서도 애틀랜타 승과 그리고 마힌 승리 그리고 언더바는 오바까지 보긴 합니다만, 자, 조금 불안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 애틀랜타가 오늘 홈 경기에서 1.5배당, 그러니까 애틀랜타가 오늘 받은 배당이, 이게 형들 진짜 그 야구 좀 배팅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홈팀이 1.5점대를 딱 떨어지는 배당을 받잖아. 이거 진짜 속 많이 썩이는 배당이긴 하거든요. 뭐 들어오더라도 1점 차로 진짜 꾸역꾸역 가지고 오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 이런 배당적인 요소를 제외한다라고 한다면은 아주 훌륭했던 경기였는데, 이런 이제 미신적인 부분이긴 하죠. 배당적인 부분을 끌고 왔을 때는 다소 조금 좀 약간 요런 느낌들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하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피츠버그와 디트로이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츠버그 선발 투수가 베일리 폴터입니다. 이번 시즌 6승 5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뭐 베일리 폴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베일리 폴터 원정 경기는 안 들고 갑니다. 근데 홈 경기에서는 그렇게까지 문제를 일으킨 선수는 아니다라는 거. 확실히 원정보다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장타를 덜 맞는 현재 그런 형태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지금 디트로이트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오랜만에 어제 경기 5득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마운드에서 붕괴가 됐어. 그러니까 타선의 강점이 있었고 마운드에서의 뒷받침이 잘 됐던, 그야말로 이번 시즌 전반기 중후반기 어느 정도 공수 밸런스라고 얘기하면 너무 NBA이고 투타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가장 힘이 좋았던 팀이 최근에 투타 밸런스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타선도 장타에 대한 힘이 좋았던 팀이 장타도 죽어 있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베일리 폴터를 만난다. 오늘 디트로이트한테도 좀 좋은 성과를 기다리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디트로이트 오늘 선발 투수가 트로이 멜튼, 바로 마이너리그 투수입니다. 이번 시즌 마이너리그에서 총 18번 정도 선발 등판을 했는데 뭐 사실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죠. 이번 시즌 2승 3패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얘가 저기 어디야 트리플 A에도 한 번씩 갔다 오기도 했어. 이 선수의 강점은 9위입니다. 9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높은 삼진 비율이라는 건데, 뭐 피츠버그가 사실 직선 구종 9위가 좋은 팀들한테 분명히 강점이 있어요. 애초에 피츠버그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선발 투수들이 9위 몰빵 애들이기 때문에 나름 그런 부분에서 뭐 훈련한 걸 수도 있고요. 대처가 좀 잘 된다라는 거. 여러모로 이 경기는 저는 디트로이트가 지금 너무 흐름이 죽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오늘 투타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지금 디트로이트가 또 선발까지도 조금 쎄한 선발을 또 올린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 경기는 피츠버그 프랜승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피츠버그 프랜승 정도만 보고 언더바는 언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욕 매츠와 에인절스 경기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피츠버그 경기인데 요거는 이게 피츠버그가 역배를 받은 게 조금 이상하긴 해요, 여러분들. 그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게 선발 마운드에서 이미 차이가 이 정도까지 나는데 피츠버그에다가 역배를 쥐어줬다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형들한테 야 물어봐 이걸로 가져가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뉴욕 매츠와 에인절스 경기 보겠습니다. 선발 마운드도 물론 오늘 중요하긴 해요. 뭐 머나헤드 버크 중요하긴 한데 에인절스는 오늘 불펜데이입니다, 여러분들. 네, 중요하긴 한데 저는 이거는 기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인절스가 최근에 필라델피아 원정 가가지고 위닝 시리즈를 따가지고 왔잖아요. 이유는 분명했다고 봐.
이 에인절스란 팀이 빠따가 너무 좋았고 필라델피아가 투타 밸런스가 좀 무너져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힘으로 의학 죽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었는데 뉴욕 매치는 그게 안 통하지. 왜? 마운드가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불펜 라인이 단단하거든. 여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매치가 계속해서 역전승을 거둬주고 있는데 그만큼 타선의 집중력, 그러니까 잘 풀리는 팀들의 어떤 그런 공통점들, 투타 밸런스가 훌륭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매치가 홈 경기, 에인절스가 원정 경기, 여기에다가 에인절스가 불펜 데이를 한다. 이거는 크게 제가 분석하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이거는 매치 승에다가 마인승까지 그냥 결대로 이어서 그냥 스윕까지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언더오버 어렵습니다. 이거 언더오버가 어려운 이유는 에인절스가 오늘 빠따로 따라올 것인지 아니면 그냥 초반부터 힘의 어렵이 무너질 것인지 이 차이기 때문에 전 요거 매치 승에다가 마인승 정도만 보도록 하겠고, 언더오버 굳이 꼽자면 오바인데 언더오버는 굳이 건드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경기. 그러니까 왜 언더오버를 건드리면 안 되냐면 이게 차라리 매치 쪽을 보는 게 낫지. 그러니까 오바 보실 분들은 당연히 이거는 에인절스는 기본적인 득점값이 있을 거고 매치까지 빠따가 터진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차라리 매치 쪽을 보거나 마인승을 보는 게 맞지. 이게 하여튼 괜히 오바 가실 분들 제가 또 이제 꺾어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그냥 고맙습니다. 나그냥님도 요거 쪽지 형님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콜로라도랑 세인트 루이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요거 콜로라도 역배 잡아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 세인트 루이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첫 번째 경기에서 세인트 루이스 마헨 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콜로라도 역배 보라 그랬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인트 루이스는 기본적으로 직선 구종에 대한 힘이 좋아요. 어느 정도 득점은 되는 팀입니다. 다만 세인트 루이스가 원정 경기에서 워낙 부진하는 선발들이 많은 팀이야. 그러다 보니 차라리 원정 경기 불안한 선발 투수가 올라온 세인트 루이스는 오바 쪽을 보거나 아니면 콜로라도 입장에서도 사실 홈 경기에서 빠따르기 나쁘지 않은 팀입니다. 빠지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는 역배, 그러니까 배당이 좀 더 좋은 콜로라도 쪽을 보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건 저는 오바 또는 콜로라도 역배, 프랜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콜로라도는 질 거면은 마헨승을 내어주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싸리 역배를 가시자. 됐죠, 여러분들? 요거는 뭐 딱히 선발들만 하나하나 떼볼 필요는 없는 그런 경기입니다. 우리 나그형님 쪽지 풀어주시면은 바로 채팅 하나 올려주세요. 데이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애리조나와 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가 형들 오늘 좀 많이 갈리더라. 잠깐만요. 에어컨 좀 잠시만요. 또 분석하다 보니까 좀 더워져서 잠깐만.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 경기가 조금 이제 이게 형님 가끔 전체 그 쪽지 차단하시는 분들이 이게 다 푸셔야 돼요. 한 명만 한 명씩 이게 따로 푸는 게 아니라 다 푸셔야 발송이 되기 때문에 바로 또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LA랑 어쨌든 휴스턴 경기인데 LA 선발 투수가 오늘 브랜든 팟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10승 6패, 방어율 4.8점대에 기록해주고 있고요. 휴스턴 선발 투수가 오늘 휠터입니다. 이번 시즌 1승 3패, 방어율 3.6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브랜든 휠터 같은 경우야 저는 휴스턴에서 가장 원정 경기를 못 던진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애리조나의 빠따빠를 좀 받을 것 같고요. 반대로 LA 같은 경우에도 오늘 브랜든 팟, 사실 브랜든 팟 들고 가는 형들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자, 그런 게 있어요, 형들. 자, 세상은 불공평하다. 결국 스포츠도 형들 이게 공평할 수는 없어요. 이 스포츠라는 것 자체만 또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운빨이 안 받아주면은 어쨌든 성적을 못 냅니다. NBA에서도 제 아무리 난다 긴다 하더라도 팀빨이 안 받아주면 우승 못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LA 선발 투수 오늘 브랜든 팟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선수 방어율이 거의 5점대인데 무려 10승 투수입니다. 10승 6패야, 10승 6패.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피츠버그의 제가 계속 이 선수 프리뷰할 때마다 비교해 드린 선수가 있죠. 저기 폴 스킨스 같은 경우에 방어율 2점대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6패인가 뭐 하여튼 4승 8패인가 아마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승운이 따라주는 선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저는 이거를 전반기 때는 좀 이제 부정했어.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데이터대로 가는 게 맞고 이 세부 지표 자체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브랜든 팟은 거르는 게 맞아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메이저리그에서 형들 10승 투수라는 거는 이거는
웬만큼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기록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10승 투수다? 이거는 그냥 애리조나 보는 게 맞습니다. 어느 정도 힘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애리조나가 어쨌든 빠따 값으로 충분히 경기를 갖고 올 수 있는 경기다. 그러니까 원정 휴스턴의 그 필터는 형들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요거는 요렇게 봅니다. 뭐 하나하나 떼가기에는 다소 조금 불안감이 있어요. 오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애리조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조금 그렇긴 한데 요거는 해외 사시는 분들이 에마옵이나 아니면 에리옵 요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3배당 이상 만들어서 한 번에 조금 배당 메리트를 올려서 그러니까 묶음으로 가져가 볼 만한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에리승에다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뭐 고배당 쓰실 분들은 마행까지도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시애틀과 미러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애틀 선발 투수가 루이스 카스티오입니다. 이번 시즌 7승 5패, 방어율 3.2점대고요. 미러키 선발 투수가 오늘 퀸 프리스터입니다. 이번 시즌 8승 2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프리스터 요즘 잘 던집니다. 피츠버그 산 애들이 확실하게 마운드 값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상당히 최근에 또 미러키 분위기도 그죠. 미러키 분위기도 너무 좋죠. 뭐 빠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미러키가 형들 뭐 직전 다저스 수입도 보셨겠지만 원정 경기를 너무 잘 쳐요. 얘들 희한하게 원정을 좀 심각하게 많이 잘 쳐. 반대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확실하게 빠따가 식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어제 제가 길버트 때문에 우리가 시애틀 형 들고 갔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애틀을 들고 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길창주 길버트가 선발 등판을 하기 때문 홈 경기에서 그러다 보니 그냥 그거 하나만 믿고 시애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운드가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좋지 못한 이상 사실 시애틀 홈 경기를 건드리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빠따가 안 되기 때문에. 반대로 미러키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 빠따가 되기 때문에 역배를 받았을 때 이 프랜싱에 대한 메리트가 너무 좋기도 하고 제가 어제 시애틀 보면서도 어제 형들 어쨌든 미러키 프랜싱을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뭐 어쨌든 오늘 경기도 형들 시애틀 승에다가 미러키 프랜싱 둘 다 괜찮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형들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두 경기 가져가가지고 올킬 노려보는 그렇게 배팅 하셔도 되고요. 마음의 입맛에 맞는 팀들 나는 시애틀이랑 4대가 좀 더 잘 맞아. 시애틀 가시면 되고 나는 미러키랑 4대가 좀 더 잘 맞아. 오늘 미러키 선발 투수가 퀸 프리스터기 때문에 역시나 많은 실점 동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미러키 프랜생 보시고 심지어 7.5점대 기준점이죠. 언더까지 활용도도 너무 좋았어요. 뭘 가져가도 딱히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구석은 없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클리블랜드랑 볼티모어 경기 보도록 할게요. 오늘 클리블랜드 선발 투수가 채콘입니다. 이번 시즌 5승 4패, 방어율은 3.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제가 채코니를 걸러가는 구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홈 경기 걸으면 돼요. 채코니는 이번 시즌 뚜렷해.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너무 안 좋습니다. 원정 방어율 2점대, 홈 방어율이 거의 6점대에 육박을 합니다. 이 선수 직전 경기였죠. 제가 분명 걸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슬레틱스 홈 경기에서 8이닝간 6실점, 무려 홈런 2방 쳐맞았습니다. 문제는 역시나 늘 홈런과 장타율이었다. 얘 지금 피홈런 리스크나 피장타의 리스크는 오늘 홈 선발 등판 선수 15명 선수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불안한 선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볼티모어 선발 투수는 잭 애플린입니다. 이번 시즌 6승 5패, 방어율 6점대. 역시나 원정 경기에서 문제가 큰 선수다.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확실히 좋지 못하고 OPS 차이가 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원정 경기 POPS가 무려 9할 4푼대. 이거는 사실 선발 투수로서 요건은 좀 안 된다. WHIP도 1.5점대다. 라고 한다면 이건 뭐다? 오바 보면 됩니다. 언더바 기준점도 8.5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8.5점이 주어져가지고 이 정도면은 9.5가 나와야 정상인데 8.5길래 이 정도면은 최근에 클리블랜드랑 볼티모어가 빠따가 별로 안 좋았나. 제가 왜냐면 볼티모어 경기를 원래 안 가져가거든요. 클리블랜드랑 거의 배팅을 잘 안 해요. 근데 어제 최근에 안 좋았나 싶어서 봤더니 또 그것도 아니야. 최근에 클리블랜드랑 볼티모어 빠따가 또 준수했습니다. 나는 득점도 잘했단 말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오바 보면 된다. 8.5니까. 그래서 오바. 자, 다음은 토론토랑 양키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빅매치이자 어떻게 본다면 가장 재밌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토론토 선발 투수 오늘 크리스 베시트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10승 4패, 방어율 3.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양키스 선발 투수 오늘 맥스 프리드입니다. 이번 시즌 11승 3패, 방어율 2.4점대입니다. 양 팀의 최고 에이스들이 라이벌전에서 선발 등판을 합니다. 크리스 베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큰 경기에서 정말 강합니다. 제가
다섯 손가락 안에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꼽는 선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항상. 근데 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선수 중에서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선수가 바로 크리스 배싯.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선수는 육각형 선수인데 보통 메이저리그에서 육각형 선수가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근데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은 제가 볼 때 육각형 가장 고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선수의 강점은 승리 요정이면서도 이런 중요한 순간에 정말 잘해준단 말이야. 직전 크리스 배싯이 언제 또 잘해줬습니까? 토론토가 이번 시즌 첫 10연승 도전할 때, 그때 10연승을 책임졌던 게 바로 크리스 배싯이었단 말이지. 그만큼 이 배싯 선수에 대한 강점은 분명히 명확합니다. 경기 운영 능력,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안정감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저는 요거는 이 크리스 배싯에 어느 정도 강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또 양키스 선발 투수가 오늘 맥스 프리드입니다. 이 맥스 프리드, 양키스 원정 맥스 프리드. 그러니까 맥스 프리드 형들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를 더 잘 던지기는 하는데, 맥스 프리드가 원정 경기에서 좋은 거, 제가 항상 형들한테 맥스 프리드 선발 등판일에 마힌까지 막 배팅 라인을 잡아드리잖아요. 이유는 맥스 프리드는 원정 경기에서 타격 지원을 가장 잘 받는 선수입니다. 그만큼 맥스 프리드가 양키스 원정 선발 등판했을 때 마힌 비율이 가장 높은 선발 투수예요. 그만큼 어쨌든 양쪽 다운을 아주 치열한 그런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양키스가는 그래도 승리는 거둬줄 것 같아요. 투타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근소하게나마 대부분 다 앞서는 경기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크리스 배싯을 올려놓고 크게 패배할 가능성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저는 승 1무짜리 경기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겠고요. 양키스 승에다가 토론토 요건 2.5라고 한다면 프랜스 가능해 보이고, 언더오바는 이게 언더를 봐야 마땅한 경기이긴 한데 어쨌든 라이벌전이고, 오늘도 제가 오늘 토론토 오바를 가지고 간 만큼 이게 오바가 잘 나는 이제 구간이에요. 매치업 자체가. 그래서 오버까지 같이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템파베이랑 화이트삭스인데 뭐 이거 분석 의미 있나요? 템마 오비입니다. 네, 템마 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전 첫 번째 경기에서 템파베이가 화삭한테 한번 잡혔잖아요. 화이트삭스가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풀 꺾였잖아요. 끝났습니다. 화이트삭스는 애초에 형들아 흐름 타면 잘하는 팀이 아니에요. 흐름 타면 잘하는 팀이 아니라 간만에 흐름을 타가지고 이번 시즌 너무 못했다 보니까 한번 내가 볼 때 보상 경기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화이트삭스의 빠따가 한 번씩은 빠따가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거는, 이건 너무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화이트삭스가 나름 이번 시즌 전반기에 막 역배치고 프렌치고 할 때 보면은 대부분 제가 어디가 좋다 말씀드렸죠? 바로 선발 마운드에서의 강점들. 오늘 템파베이 선발 투수가 타지 브래들리, 그리고 화삭 선발 투수가 캐넌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 선발에서부터도 브래들리가 확실히 앞서는 상황이긴 하다. 물론 타지 브래들리에 대한 고평가는 분명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홈 타지 브래들리라고 한다면 더욱더 저는 이거는 오버가 안 날지언정 템파베이 승과 마힌승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템파베이 승과 마힌승 쪽으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거는 흐름대로 봅시다. 템마 오비입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텍사스와 애슬레틱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텍사스 선발 투수가 패트릭 코빈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6승 7패, 방어율 3.9점대고요. 애슬레틱스 선발 투수가 JPC였습니다. 이번 시즌 7승 8패, 방어율 5점대입니다. 이 선수가 최근에 7승 8패, 방어율 5점대 못하고 있다, 이번 시즌. 그렇다고 해서 좀 많이 죽었구나라고 좀 보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JPC가 이번 시즌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홈구장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번 시즌 홈구장이 바뀐 두 팀이 있잖아요. 애슬레틱스랑 템파베이. 이 두 팀들은 어쨌든 홈 경기가 너무 타자 친화적인 구장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홈에서 선발 투수들이 많이 부진하고 있어요. JPC도 홈 경기에서 너무 좋지 못한 그런 지금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좀 성적이 많이 내려앉았어. 다만 원정 경기에서만큼은 이제 늘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사이즈만큼 피칭을 한다라는 거, 좋은 피칭을 합니다. 잘 던져주고 있고요. 텍사스 선발 투수 오늘 패트릭 코빈 같은 경우에도,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 시즌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텍사스 오고 나서 뭐 워싱턴 있었을 때랑 다르게 적은 이닝을 맡으면 되기 때문에, 뭐 5이닝만 맡아주면 되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패트릭 코빈을 우리가 지난 시즌 그냥 코반꿀이었어요. 진짜 이런 단어가 심지어 있었잖아. 코반꿀이라는 단어가 있었어. 심지어 그만큼 패트릭 코빈은 가져가는 선수는 아니긴 합니다. 이유가 너무 늙었어. 그리고
그만큼 구위가 너무 안 나와요. 이게 이번 시즌 초반에는 나름 그래도 비비는 게 가능했거든. 얘가 각 구종을 뭘 추가했다 그러더라? 커터였나? 아무튼 얘가 무슨 구종을 추가해가지고 이번 시즌 좀 잘 버텼는데 그게 이제 후반기 들어가가지고는 약점이 드러납니다. 전반기 막판부터도 계속해서 터지는 모습 많이 보여줬고요. 이제는 좀 버티기 좀 어렵지 않나. 텍사스 아무리 홈구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애슬레틱스가 이렇게 역배를 크게 받을 만한 경기는 아니었다고 봐요. 저는 이거 프랜승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슬레틱스 프랜승 보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배당도 나쁘지가 않아. 웬만한 경기 거의 정배만큼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슬레틱스 프랜승, 그 다음에 역배, 마지막으로 언더. 순서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승부 금액업 12경기를 깔끔하게 프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승부 금액업을 축 잡아간 경기가 있어요. 한 경기에다가 제가 두 개를 쓴 경기가 있어요. 축 잡은 경기가 있는데 아까 이제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시애틀 경기는 아닙니다. 이걸로 헷갈리시면 안 돼. 시애틀 경기는 제가 오늘 활용 자체를 안 했고요. 나머지 구간에서 한번 잘 좀 골라가 보시길 바라겠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조합표라는 게 있는 이유가, 지금 기아 프렌시랑 또 들어왔거든요. 조합표라는 게 결국 있는 이유가,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뭐 어쨌든 다 맞추면 저도 좋죠. 물론 다 맞추면은 뭐 방송도 잘 되고 흥하고 좋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유료 데이터, 이 전부 다 이제 멤버십 그리고 패키지 이런 부분의 조합 부분 같은 부분에 있어서 조합발이라는 게 분명 존재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좀 많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조합을 맞추고 성과를 내고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니까 우리 유튜브 형님들 요것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분석했으니까 좋은 구간들 잘 골라서 좋은 성과 한번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요까지 하고 일단은 숲TV 여러분들 전체표 띄워드릴 테니까 빠르게 추천 수점 채워주시고요.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면 중간중간 제가 축구 많은 날에, 미축 많은 날에는 구독자 게시판 활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 감사드리고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카톡 링크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